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프로덕트 함수와 배열 수식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이란 같은 성격의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엑셀이 워크시트 자체가 수많은 가로행과 세로 열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대한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은 여러 개의 수식을 배열에 담아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관리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우리의 업무가 또 어떻게 편리하게 변하게 될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수식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수식을 한꺼번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열 수식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만약 2담당의 실적을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if 괄호를 열고 조건식을 줘야겠죠. 조건식은 담당명이 있는 B3셀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판매액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해라, 이런 수식이죠.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if 함수 결과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면 되죠. 500이라는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배열 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F17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sum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if하고 괄호를 엽니다. 조건식을 줘야겠죠. 담당명이 들어있는 B3에서 B14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2담당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인용보를 닫고, 만약 지정한 범위, 즉 이름이 들어있는 B3에서 B14 영역에 있는 각 셀의 값이 2담당일 경우에는 가져올 범위는 E3에서 E14셀이 되죠. 그리고 if 함수에 조건절이 참이 아닐 경우에는 0을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야겠죠.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눌러야 됩니다. 수식의 좌우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생겼죠. 이게 바로 배열 수식으로 수식이 작성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이 2담당의 실적인지 아닌지를 if 함수를 이용해서 쭉 구했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sum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합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열 수식을 이용하니까 하나의 셀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텍스트하고 괄호 열고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해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지정한 셀에 들어있는 수식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F17셀에 우리가 입력했던 배열 수식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죠. 이 수식을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거짓인 경우에는 콤마를 하고 0의 값을 가져왔습니다만,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인수는 생략을 하고 바로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은 다음에 역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sum 괄호를 엽니다.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절에 해당되는 부분인 B3에서 B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스크, 즉 별 표시를 하고 괄호를 한 번 더 엽니다.
B3에서 B14까지의 각 셀이 2담당인 경우에는 판매액을 가져오기 위해서 E3에서 E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주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릅니다. 앞의 두 경우와 같은 결과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식은 위에서보다 조금 더 단순해졌죠. if라는 함수를 제외한 대신에 if 조건절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값을 곱하기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두 조건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SUM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SUMPRODUCT는 배열이나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곱한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 형식은 SUMPRODUCT 괄호 열고 array 1, array 2 이렇게 해서 쭉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rray는 더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는 범위나 배열을 의미합니다. F20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이 SUMPRODUCT는 배열 수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 됩니다. 이 19번 셀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이 수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 중에서 이 부분 B3에서 B14셀까지가 2담당이냐 이 괄호 시작과 끝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하고 F9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false, true, false, false 뭐 이런 암호 비슷한 값이 나타나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줄 때 B3에서 B14가 2담당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등호라는 게 같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절인 경우에는 같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B3셀의 경우에는 2담당이 아니라 김담당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false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밑에 B4인 경우에는 2담당이 맞기 때문에 true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B5는 또 2담당이 아니니까 false, B6도 2담당 아니니까 false해서 각각의 셀이 2담당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false, true, false,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E3에서 E1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역시 F9키를 눌러보면 E3, E4, E5, 2열에 들어있는 값들이 쭉 표시가 되죠. 값 왼쪽과 오른쪽에 중괄호로 표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 배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범위로 지정을 하고 F9키를 눌러보죠. 그러면 0, 150, 0, 0, 0, 200, 0, 0, 0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수식을 직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Z키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집합을 배웠습니다. 집합의 개념이 보면 1대1인 경우도 있고 다대1인 경우도 있는데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1대1 집합에 해당됩니다. 즉 B열에 있는 지정한 각 셀에 있는 값이 true이냐 false이냐를 쭉 조건 비교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값을 E열에 있는 값과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열의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는 1을 곱하게 되니까 유효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false인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0과 어떤 값을 곱하게 되면 0이 표시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을 쭉 다 계산을 한 다음에 sum, 즉 집계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C키를 눌러서 원래 수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SUMPRODUCT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강좌에서는 SUMPRODUCT로 대체할 수 없는 배열 수식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릴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SUMPRODUCT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B열에 숫자들이 쭉 있는데 홀수인 숫자도 있고 짝수인 숫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홀수의 합계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G4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하고 sum 한 다음에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겠습니다. 모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함수는 어떤 숫자를 지정한 값으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 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모드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범위를 B2에서 B21까지 주고 그리고 콤마 2를 하게 되면 2로 어떤 값을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제로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닫고 이 값이 1이냐 라고 이렇게 조건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건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별표를 해주고 괄호를 연 다음에 B2에서 B21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511이라고 표시를 해주네요. 이건 배열 수식을 이용한 거였죠. 이번에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sum product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드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드하고 괄호를 열고 B2에서 B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콤마를 하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이면 홀수이기 때문에 2하고 괄호를 닫고 등호 표시하고 1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절에 대한 지정이었습니다. 괄호를 닫고 곱하기 표시를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B2에서 B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으면 되겠죠. sum product 함수는 배열 수식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결과는 배열 수식을 이용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짝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sum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어주고 mode하고 또 괄호를 엽니다. 수식에 값이 들어있는 B2에서 B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콤마 2를 해주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기 때문에 등호하고 0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조건식에 대한 작성이 끝났습니다. 곱하기 표시를 하고 괄호를 열고 B2에서 B21셀까지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줘야 되죠. 괄호를 닫을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괄호를 한 번 닫으면 왼쪽에 B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이 자주색이 같이 깜빡였습니다. 괄호를 한 번 닫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괄호가 어디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괄호를 닫으면 sum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괄호가 자동으로 깜빡였죠. 즉 잘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630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sum product하고 괄호를 두 번 열고 mode 한 다음에 괄호를 열어줍니다. B2에서 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콤마 2를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등호 0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괄호를 닫습니다. 이러면 지정한 범위, 즉 B2에서 B21셀까지의 각각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게 되죠. 0이라면 짝수이고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곱하기 표시를 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B2에서 B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주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한 경우나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한 경우나 결과값은 똑같죠. 회사의 담당별 주력 상품 매출 실적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조건을 보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직급이 대리인 직원의 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열 수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H4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sum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인 성별이 남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성별 정보가 들어있는 D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남하고 인용보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별 표시를 하고 괄호를 열고 직급이 대리인 경우를 또 판별을 해야겠죠. 직급 정보가 들어있는 C4에서 C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라고 입력을 하고 인용보호를 닫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줍니다. 수식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3이라고 나오면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배열 수식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소속 팀이 강서이면서 성별은 남자이고 대졸인 직원의 실적을 구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좀 많죠. 먼저 배열 수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SUM하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열어줍니다. 첫 번째 조건인 팀이 강서인 경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팀 정보가 들어있는 B4에서 B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인용부호를 하고 강서라고 입력을 해주죠.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아주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지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별표를 하고 괄호를 엽니다. 성별 정보가 들어있는 D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인용부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인용보호 닫고 괄호도 닫아주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지정이 끝났고 세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별 표시를 하고 괄호를 엽니다. 이번엔 실적을 가져오면 되죠. E4에서 E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의 이 두 조건을 별표로 연결을 했죠. 별표라는 건 AND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팀이 강서이고 AND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E4에서 E23셀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합계를 구해주게 되는 거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줍니다.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가 아니라 그냥 엔터죠. 그러면 배열 수식의 결과와 SUMPRODUCT 함수의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